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산업 다양한 이슈 속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TP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포 배양 플랫폼인 CMCP를 앞세워 시장 혁신을 노리고 있는 셀리버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회사가 가진 경쟁력과 2030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조건식 대표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셀리버스의 대표이사 조건식입니다. 네, 대표님 일단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셀리버스는 다양한 동물세포 배양 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동물 유래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바이오 스타트업입니다. 네, 저는 바이오 스타트업에서만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박사 학위 이후에 두 곳의 바이오 스타트업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소장으로 일을 하다가 두 번째 기업에서는 대표이사로 일을 하면서 최근에 M&A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경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최근에는 이제 MBA 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그 이후에 MBA 과정을 하면서 저희 셀리버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셀리버스의 세포 배양 플랫폼 CMCP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바이오 물질 중에서 동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실제로 이 회사가 가진 기술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창업으로 이어지신지 궁금합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투구개가 사라지면 백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이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 그 백신 안에 독성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엔도톡신 검사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엔도톡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투구개라는 생물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충격적인 약간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살아있는 투구개를 이렇게 포획해서 묶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피를 뽑는 그런 이제 사진이었었는데요. 그 사진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었고 언젠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저희가 작년에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투구개 뽑는 사진들, 피 뽑는 사진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원초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상 깊게 보긴 했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미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시장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회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회사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제가 그 이전에 이제 회사를 할 때도 대부분 다 세포 배양이 기반이 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기본이 되는 게 이 기존에 이제 인간이 동물로부터 공급받던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물질들을 어떻게 동물 희생 없이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되어서 저희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노하우와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 이 CMCP라는 세포 배양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세포 배양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배양이 어렵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동물 세포를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그 기술을 앞세워서 다양한 동물 유래 세포를 배양하고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저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투구개의 그 혈액 세포 대량 배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아마 그 이 투구개 혈액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외에 한두 군데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셀리버스가 가장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기업이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엔도톡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존 골드 스탠다드로 이용되는 것처럼 이제 투구개를 잡아서 혈액을 뽑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투국의 혈액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은 이제 골드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허가를 받을 때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동물 사용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투국에로부터 혈액을 뽑지 말자는 게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엔도톡신 테스트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요. 사실 이 투국에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만 년 전부터 생존해 왔던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4억 5천만 년 전 동안에 어떤 그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성이 들어와도 이거를 이제 디텍션 해내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좋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사용이 됐는데, 실제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엔도톡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좋은 측면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게 모든 엔도톡신을 검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국내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엔도톡신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셀리버스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세포 배양 기반 이 엔도톡신 원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투국에로부터 어떤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이 세포 배양을 통해서 일정하게 공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투국에와 똑같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 이거를 동물의 희생 없이도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과 똑같은 민감도를 갖고 있는 이 엔도톡신 원료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투국에도 대체하고 그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 엔도톡신 원료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회사가 가진 CMCP 플랫폼 기술이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플랫폼이라는 기술은 결국 확장성에 가장 그 핵심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투국에뿐만 아니라 뭐 좀 더 확장, 그리고 요즘에는 AI 기술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점점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도 접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저희 회사는 세포 배양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투국의 혈액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세포들을 배양해서 인간에게 좀 필수적인, 꼭 필요하면서 가치가 높은 물질들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양이 어려운 세포를 잘 배양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세포를 키운다고 했을 때 이 세포가 어떠한 조건에서 잘 자랄지를 기존에는 모든 문헌 검색과 논문 검색과 아니면 특허 기술들을 모두 검색해서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저희가 실험 계획을 세우고 세포 배양 조건을 잡았는데요. 이 과정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제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제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특허 정보와 논문 문헌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 배양에 최적화된 조건들을 우선 AI 기술을 통해서 먼저 찾아내려고 하는 그 셀 AI라는 플랫폼을 저희 이제 회사에 도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 기술이 좀 도입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세포 라인들을 개발할 때 굉장히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 투국의 혈액 세포 말고도 다양한 세포 라인들을 개발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엔도톡신 테스트 시장은 어느 정도 크기인 거죠? 3.2조 정도의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점점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는 중이고, 사실 현재 이 엔도톡신 이 원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량 생산 방법을 통해서 이 가격을 기존에 있는 판매하고 있는 엔도톡신 원료보다 한 60% 이하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가 그 3.2조라는 2조 원이죠. 네, 그 시장에서 그래도 목표치로 하시는 그
매출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2027년 정도부터는 한 100억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엔도톡신 원료를 저희 그 세포 배양을 통해서 만든 원료로 많이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2천억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안에 이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게 이런 경우에는 허가나 이런 규제 기관에 어쨌든 승인을 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타임라인을 맞추는 데 대한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이런 이제 제약 쪽, 제약 바이오 쪽 관련된 일들이 허가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걸 통과하는 게 굉장히 큰 허들이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허가를 받거나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허가를 저희가 받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 원료를 이용해서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실제로 뭐 FDA나 미국,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의 그 규제 기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원료를 공급하면서 저희의 원료로 파이널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약을 개발할 때처럼 굉장히 오랜 허가를 받을 때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뭐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그 뒤에 단계에서의 리스크는 좀 확실히 줄어져 있다. 그 목표만큼 도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바라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오 매터리얼을 세포 배양을 통해서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투국의 혈액이 저희 하나의 이제 파이프라인이고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 원료로 공급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뭐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뭐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027년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이에요. 2025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신한금융그룹 그리고 인천광역시 셀트리온이 함께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이제 포함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하면서 타임라인을 맞추는 과정도 중요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회사가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원료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뭐 창업하고 한 2, 3년 안에 이 매출을 낼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파이프라인 하나씩 계속 이제 매출을 성장시키면서 기업을 그거에 맞게 성장시키게 되면 저희 이제 기본 매출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거니까 일반 다른 바이오 스타트업보다 더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사이에 이제 기술 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 기업에서 M&A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확신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더 이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전략들 가지고 계시신지, 또 BD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실 예정이신지 앞에 카메라 보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었는데, 처음에 보통 이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만들 경우에 대부분 이제 약간은 착각을 하는 게 우리 기술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만든 거는 뭐 누구나 사줄 거야 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게 이거를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판매하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 좋게도 이 직전 기업은 국내 이제 중견 기업에 M&A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그 이후로부터 저도 이제 회사를 창업하게 됐을 때 무조건 이제 IPO를 바라보고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IPO가 될 수도 있고 뭐 M&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매출을 가지고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셀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회사를 만들 때 이 회사의 어떤 미션 자체가 동물 없이 동물 유래 물질을 세포 배양을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어서 특히 이런 동물 사용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유럽 시장을 첫 진입 시장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뭐 기관들 아니면 여러 기업들과 이제 인터뷰를 계속 미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시장 진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셀리버스 기술 이렇게 다양성 그리고 또 미래의 비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정도로 설명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라고 표현해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 회사가 그 회사를 홍보할 때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는 기술은 그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포 배양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동물 희생 없이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뭐 비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면 이 회사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의 이 셀리버스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과 비교해 현실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셀리버스가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표님의 M&A 경험까지 더해져서 회사의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셀리버스 조건식 대표님과 기업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